짜잔. 아, 어제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 막 150명 죽은 거 알아요? 예. 별일이 다 있더만요. 다 있더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이태원 간 사람 없죠? 채린 이태원 안 갔죠? 그래, 그래, 그래. 좋았어. 자, 보자. 거기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거기 알아볼 거는 자, 첫 번째 스타치 아이오다인 컴플렉스. 여기서 아마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냈을 때 한 줄 정도 이제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스타치가 이제 우리말로는 녹말이고요. 아이오다인이 뭐 그 유명한 그거 요거 그 녹말하고 저 아이오다인이 뭘 이룰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렉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복합체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일.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산화환원 적정에서 이 녹말 아이오다인 복합체는 좀 자주 나옵니다. 그 뭐로 사용되냐면 일종의 이제 지시약이죠. 지시약.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녹말이 아이오다인을 만나면 자 어떻게 된다? 아주 그냥 진한 블루가 됩니다. 그래서 지시약이니까 색깔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시약 영어로 또 뭐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시약 바로 인디케이터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시약은 무슨 지시약이었어요? 산염기 지시약이었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산염기 지시약은 pH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막 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얘 하나를 들어봤던 게 페놀프탈레인이었는데 뭐 이게 또 여러분 학교 수업 교재에 나왔었고 그 페놀프탈레인이 어떻게 됐었냐면 페놀프탈레인이 H 플러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컨주게이션의 그 상황이 좀 달라졌었죠. 그 컨주게이션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 가지고는 색깔이 변했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 게 이제 산염기 지시약이라면 그 지시약이 어떤 반응?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색깔이 변하는 녀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녹말과 아이오다인을 활용한 지시약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예요. 녹말이 아이오다인이랑 반응을 하면 갑자기 색깔이 확 시커매져요. 알겠죠?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녹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녹말이라는 게 진짜로 그 식재료 상가 가면 녹말 가루를 팔거든요. 식재료 상가 가면요. 그 녹말 가루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저 감자이죠, 감자. 감자 같은 거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로 그거 왜 그 녹말이니까는 이제 이건 거죠. 주로 이제 그런 뭐라고 해요?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이 약간 다당류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로만 돼 있는 녀석이라 실제로 녹말가루 이제 식재료 상가에서 사가지고 보면 하얀색 파우더예요. 하얀색 파우더고 물에 넣으면 은근히 잘 녹아요. 그래서 그 보통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왜 그 탕수육 소스 있죠? 탕수육 소스. 탕수육 소스가 약간 이제 걸쭉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탕수육 소스가 걸쭉한 게 아니고 원래 물 베이스여서 물에다가 뭐 약간 뭐 설탕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는 이 간이 맞은 상태에서 거기에 녹말가루를 넣고 막 휘저으면 그런 식으로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탕수육 소스 같은 것에 이렇게 걸쭉한 느낌이 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지시약으로 써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퍼레지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시퍼레지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알아보시고 자, 그럼 얘는 이게 이제 재밌는 건 이 녹말 자체는 목적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에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시켜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뭐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겠죠. 그 목적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녹말 자체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녹말 자체가 그게 아니라 바로 나타나게 되는 요 아이오다인 2, I2 저게 이제 아이오다인이죠. 요것의 존재에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오다인 녹말 지시약은 아이오다인 녹말 지시약은 아이오다인과 녹말 사이에 무슨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녹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걔가 산화환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녹말이 갑자기 아이오다인이 있으면 갑자기 진한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한 푸른색이라고 해서 그냥 파랗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블랙 같은 파란색이에요. 그럼 시꺼먼 파란색. 갑자기 확 새카매지거든요. 약간 푸른빛이 돌락말락해서 약간 다크 블루라고 하는 거지 그냥 거의 다크에 가까워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과 직접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아이오다인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팡 하고 파랗게 변하는 것이다. 알겠죠? 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녹말의 구조적 특징.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녹말이라고 하는 건, 자, 어떻게 되느냐? 알파 디 글루코스. 자, 알파 디 글루코스의 중합체 인 아밀로스가 I2에 감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건 우선 첫 번째는 요거에 자, 옛날에 이런 그림 많이 그렸었죠. 자, 이따가 드릴게요. 뭐지? 갖고 있어요? 요거 쓰면 돼요. 갖고 있어요. 어디 갖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진짜로요? 요거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장.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체리는 없죠? 그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요? 오 좋아 잘했어 자 여기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옛날에 사이클로헥세인이란 구조 생각나요? 그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폼이에요. 그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폼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알파디 글루코스라고 하는 건 여기 한 자리가 산소야. 그래서 원래는 탄소가 들어가서 이제 최후폼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중 한 자리가 산소. 자, 그럼 이 자리에 보시다시피 업, 다운, 업, 다운.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조금 더 예쁘장하게 그려야지. 잠깐만요. 좀 더 예쁘장하게 그리자. 이게 예쁘지가 않네. 그럼 안 지워도 될까? 내가 좀 더 예쁘게 그리려고 그런 거야? 오케이. 좀 낫다. 그럼 이제 업, 다운, 업, 다운, 그다음에 업, 다운, 업, 다운, 그다음에 업, 다운. 그래서 이렇게 그 최후폼에서는 각 탄소마다 이제 업, 다운 위치가 있죠. 혹은 이코토리얼, 엑시얼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위치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자 여기에서 이 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배치가 된 거냐면 우선 여기에 OH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CH2OH 오케이. 이런 녀석들이 쭈루루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냐면 바로 디글루코스. 근데 이제 이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여기가 OH, 여기가 수소 인 것을 베타디 글루코스라고 해요. 글루코스 자 이제 그것에 반해서 요래 자 위에 OH 아래에 수소 위에 수소 아래쪽에 OH 자 다운에 수소 업에 CH2OH 자 여기까지 그려 놓으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죠. 왼쪽 오른쪽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얘도 글루코스인데 이게 알파인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생긴 게 알파예요. 아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알파하고 베타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겠네요. 바로
여기서 베타는 OH가 위에 있는 걸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건 OH가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알파 D 글루코스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중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축합 중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아밀로스예요. 저기 바로 아밀로스다. 그럼 이때 그 아밀로스가 구조가 이제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얘를 편의상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최후폼인데 최후폼으로 입체 구조를 맨날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평하게 펴서 그린 걸 하워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탄소를 기준으로 주어져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 있는 애를 업 그리고 그 탄소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녀석을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탄소가 지금 얘라고 했을 때 위쪽에 수소가 있고 아래쪽에 OH가 있죠. 그걸 여기에서 수소 OH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래쪽이 수소고 위쪽이 CH2OH가 되겠죠. 그 다음 산소는 이거고 그 다음 탄소는 위가 수소고 아래쪽이 OH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아래쪽이 또 OH고 위가 수소고 얘는 아래쪽이 수소고 위가 OH가 되는 거죠. 지금 얘하고 얘가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돼요? 그러니까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좀 위에 있으면 업 아래에 있으면 다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탄소에 대해서 이 경우는 OH가 위에 있고 수소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OH를 위에 수소를 아래쪽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UOH가 지금 요걸로 그려져 있는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자, 나 적었어요? 나 적었어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줄게 이제. 여기 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볼 건 바로 알파 D 글루코스의 축합 중합 반응 알파 D 글루코스의 축합 중합 반응 축합 중합 반응. 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에서
이게 만약 하나가 더 있다. 오케이. 보이시죠? 보죠. 그럼 여기에서 축합 중합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요겁니다. 저 너무 크게 그렸는데. 했어? 오케이.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알파라고 하는 거는 요 OH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요 상황을 보고 알파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알파디 글루코스가 서로 모이게 되면 요 뒤쪽에 요 OH죠. 요거.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요 산소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되어 빠져나오고 두 분자가 합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지금은 수소랑 결합되어 있지만 이 산소가 여기 있는 요 탄소 자리, 그게 지금 이거랑 같은 자리인데 요렇게 요 탄소하고 산소하고 새롭게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산소가 요 수소. 그러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잖아. 그러면 H2O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분자하고 이 분자가 같은 건데 이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요렇게 알파 자리라고 하는 요 산소가 요 자리 탄소랑 결합을 하면서 그 탄소에 붙어 있었던 산소가 물의 형태로 빠져나오면서 두 분자가 더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축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합자는 무슨 말이야? 합자? 합자는 그냥 이거예요. 이 합자예요. 더하기 합자예요. 더하기 합. 그래서 왜 이거 뭐야? 그 합하다 이게 합하는 그 합자를 이렇게 쓴 거고요. 축자가 뭐예요? 축.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축자는요, 이게 한자가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내가 못 쓸 것 같고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축자는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쫓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한자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출 이런 말 있죠. 추출 말고 축출. 예, 보통 이게 약간 정치 용어로 쓰이죠. 예, 뭐 그런 거. 보통 정치판에서 저런 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그 축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왜 해군 무기 체계 중에 구축함이라는 배가 있거든요. 해군 무기 체계 구축함? 구축. 그때도 이 축자가 저기에 있는 거 쫓아내다 축자예요. 그러면 뭐를 쫓아내겠어요? 적을 쫓아내는 배라는 뜻으로 구축함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자 중에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한자가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쫓아내면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뭘 쫓아내느냐? 바로 조그만 분자를. 그 조그만 분자가 지금 누구겠어요? 바로 요 H2O인 거예요. 됐죠? 이거. 저거다. 근데 시계 반응은 성빈이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시계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시계 반응 하잖아. 시계 반응 할 만해요. 재밌어요. 네. 이거 내가 올린 자료 봤죠?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파일을 안 가져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진 찍은 건데 그거 내가 쓴 책이거든요. 내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거 보면 되는데 그래요? 그 시계 반응은 언제쯤 한대요? 이제 실험 메인 보고서 쓰고 있어요. 메인 보고 쓰고 있어요? 다다음 주에 실험할 것 같아요. 다 다음 주요? 내가 보내준 그 자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거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쓰면은 뭐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과정 그대로 내가 막 그림으로 그려서 실험 과정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림을 보면 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데이터 처리하는 거가 다 나와 있어요. 매우 내가 잘 써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아 그걸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글루코즈 두 분자 사이에 이런 식의 축합중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축합중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 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무지막지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왜? 요 두 개 사이가 아니라 여기에 또 와서 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또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이 이 반응이 계속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만들어지는 걸. 사실은 이제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한은 아닐 거고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10의 한 4승에서 10의 한 6승번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번에서 1,000,000번 사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0,000번에서 1,000,000번 사이 진행이 돼서 되게 녀석이 커질 수 있겠죠. 그 굉장히 커진 그리고 그 걔가 단일 물질이겠어요? 혼합물이겠어요? 혼합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놈은 98만 번 되고 어떤 녀석은 99만 번 되고 막 이럴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단일 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에요. 알겠죠? 혼합물.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혼합물의 묶음을 뭐라고 부른다? 아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조금 붙어 있는 거다, 많이 붙어 있는 거다? 많이 붙어 있는 거다. 이건 많이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걔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건 거죠. 이렇게. 어떤 건지 알겠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 O는 뭘 얘기하겠어요? 동그라미 쓴 거 이건 뭐겠어요? 이거 산소고 어쨌거나 고리 화합물이잖아요. 이 고리가 산소를 포함한 고리가 있는데 그들끼리 연결돼 있는 거지. 이게 무지하게 많이 이게 확장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재밌는 건 자, 이제 요거 됐죠? 요 이제 두 번째 줄게요. 줄게요. 자, 보자. 자,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두 번째 요 I2는 이게 묘하게도 여러 개가 모여요. 자, I2는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는 묘하게도 I6의 선형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오단 6개가 쭈르륵 직선으로 서요. 쭈르륵 직선으로 서요.
쭈르륵 직선으로 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쭈르륵 직선으로 서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6를 아까의 아밀로스가 휘감아요. 자, 이 휘감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희한할 텐데, 자, 봐.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아, 이게 그림이 잘 나오는 거 모르겠네. 자, 아이오다인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아이오다인이 이렇게 6개가 한 세트가 돼갖고 이렇게 그냥 선형으로 있다 칩시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구조죠. 요 구조가 이게 그림이 잘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돌돌 감겨요. 돌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돌 감기냐면 이게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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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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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산소가 이렇게 계속 들어 있고요.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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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여기에 있는 요 육각고리가 단위가 되니까 일종의 목걸이인 거지. 목걸이 중에 사슬 목걸이죠. 사슬 목걸이. 그 왜 그냥 목걸이 체인이 이렇게 생긴 체인이 아니고 그 체인 중에 요 꼬글꼬글 돼 있는 요런 체인이 있다고. 그 체인이 얘를 이렇게 휘감는 거예요. 이렇게 휘감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내가 지금 그림을 좀 더 예쁘게 못 그리겠어서 이게 한계인데 좀 더 예쁘장한 그림이 어디에 있다? 교재에 있는 그림 6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것이 휘감은 이거 있죠. 얘가 다크블루예요. 이게 다크블루예요. 저렇게 됐을 때 시퍼레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런 모습을 만들었을 때 시퍼레진다. 시퍼레진다. 아이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얘는 그래서 이제 지시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뭐냐면은 그거 이제 녹말 지시약을 썼다 했잖아요. 그 녹말 지시약을 썼다는 게 바로 요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2번은 됐고 그다음 세 번째는 주의사항.
자, 이 녹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녹말의 가장 큰 문제는 얘가 그러니까 쉽게 생분해됩니다. 쉽게 생분해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생분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분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생가수분해됩니다. 바로 미생물이요. 여기서 생자가 무슨 생자겠어요? 생분할 때 생자요. 왜 미생물에서 쉽게 가수분해 되겠어요? 먹이니까요. 포도당.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약간 다른 구조 알겠어요? 포도당하고 약간 다른 구조. 포도당은 사실 베타거든요. 베타가 포도당이고요. 알파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베타를 많이 먹지만 알파를 먹는 미생물들도 많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대기 중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하다가 대기 중에 미생물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대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100% 차단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분해되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이게 가수 분해된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녹말은 그래서 첫 번째 소량 사용합니다. 소량 사용.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요? 많이 쓰면. 왜냐면 그 미생물에 의한 가수 분해를 100%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돼? 조금 써야 돼. 왜 조금 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가수 분해 후 생성된 글루코스 자체가 좋은 환원제입니다. 좋은 환원제입니다. 라서 어떻게 된다? 목적의 산화 환원 반응의 실험 오차가 돼요. 실험 오차가 돼요. 자, 다 썼어요?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페놀프탈레인도 많이 쓰라고 그랬어요? 조금 쓰라고 그랬어요? 조금 쓰라고 했죠. 왜? 그 자체도 산이라서요. 알겠어요? 그 자체도 약산 혹은 약염기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걔가 목적으로 하는 산염기 반응에 오차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원래는 아닌데 얘가 이렇게 가수분해 돼버려. 그리고 그 가수분해를 얘가 하는 거라서 얘를 절대로 100%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수분해 대가 있고 이 단위체가 조금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요? 단위체가 조금 생겨버린다고. 그럼 조금 생겨버리는 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생기는 건데 그 조금 생기는 거 그나마 적게 만들려면 원래부터 이 지시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에 조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금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진하게 보여야 실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움푹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그래서 지시약 녹말 쓸 때 많이 넣었어요? 조금 넣었어요? 당연히 조금 넣겠죠. 선생님이 지시약인데 움푹 넣어라.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특별히 이런 말을 안 했어도 그냥 지시약은 소량 씁니다라고 그냥 상식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 좋은 환원제라는 거는 스스로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환원제라는 건. 스스로 산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환원되는 거예요. 바로 좋은 환원제라는 건 스스로 산화가 잘 돼요. 스스로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다음에 자, 요거 이게 아까 그 알파 D 글루코스였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녹말에서 다시 가수 분해 된 알파 D 글루코스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파 D 글루코스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요 산소, 여기 있는 요 탄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사이에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어떤 평형관계에 놓여 있어요. 평형관계. 어떤 평형관계에 놓여 있냐면 이런 평형관계에 놓여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요 자리 얘를 토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세요? 저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잘 봐. 마치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빨간 탄소하고요, 이 노란 산소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화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아세탈 형성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요 산소하고 요 탄소가 결합을 하면서 이 탄소의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었던 산소가 단결합 산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왔다 갔다 평형이에요. 왔다 갔다. 그래서 얘가 존재하게 되면 일부는 항상 얘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작용기를 우리가 무슨 작용기라고 해요? 이런 작용기를 우리 무슨 작용기라고 해요? 유기 시간에 다 배웠고 다음 주에 유기도 한다며. 그렇지, 알데하이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걸 잘 만들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용액 쪽에
미생물이 내려앉은 거지. 그러니까 먹을래 그게 달려든 거야. 달려들더니 얘를 착착 갉아먹은 거지. 그래서 이 조각 하나가 뚝 떨어져 나온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요 동그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왔더니 얘가 셀프로다가 왔다 갔다 평형을 이루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알데하이드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알데하이드는 놀랍게도 산화제가 있다면 이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된다? 냉큼 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알데하이드가 있다면 냉큼 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냉큼 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로 산화를 할까요?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이거 하고 있을 건데, 자,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뭐가 되죠?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죠. 카르복실릭 애시드. 칼복실릭 애시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냉큼 산화가 되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제 아이고 뭐야 이게 그림 어떻게 되지? 아이고 상관이 없네. 하여튼 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되지? 그림을 어디 그리지? 그래 여기 그려보자. 그러면 얘가 그래서 하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뭐로 바뀌어 버리냐면 그 유명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거죠. 저런 식의 산화환원 반응을 저 글루코즈가 셀프로 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원했던 반응이에요? 전혀 원치 않았던 반응이에요? 원치 않았던 반응이니까 실험이 뭐가 되겠어요? 오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저걸 100% 막을 수 있다 못 막는다? 100%못 막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약을 얼마나 쓴다? 쬐끔 쓴다. 아시겠죠? 쬐끔 쓴다. 쬐끔 쓴다. 알겠죠? 여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 두 번째. 줄게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은 3. 두 번째는 소량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부제를 씁니다. 방부제를 쓸 수 있습니다. 방부제 왜 쓸까요? 방부제 왜 쓸까요? To kill 미생물. 무생물 죽여버리는 게 방부제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미생물에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보통 뭘 사용하냐면 HgI2, 수은이나 사이몰 같은 이런 녀석들을 써요. 방부제 이름인데 저런 거를 아주 조금 넣어둘 수 있어요.
이 말은 녹말 지시약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중국집에서 만들어주는 녹말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건 먹는 건데 왜냐면은 탕수육 소스가 녹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실험실에 녹말 지시약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저 수은 들어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왜 쓴다?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물론 지시약도 소량인데 저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조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조금 들어가겠죠. 저 양은 극소량이겠지만 굳이 먹을 이유는 없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바로 또 세 번째, 이런 식의 생분해를 어쨌거나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밀폐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최대한 꽁꽁 싸매놓으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뭐가 안 들어가게? 공기 안 들어가. 그리고 밀폐 다시 한번 밀폐 자, 무슨 보관? 따뜻하게 보관, 차갑게 보관? 왜 차갑게? 미생물억제, 알겠죠? 미생물억제. 무슨 생물 실험하는 것 같다, 알겠죠? 이게 지시약 자체가 유기물인데 영양분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폐, 냉장, 그래서 지시약은 그래서 실험실에 어디에 보관한다? 지시약, 이 녹말 지시약 어디에 보관한다? 녹말 지시약 어디에? 냉장고. 그래서 실험실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 냉장고 정말 둬요. 왜 두냐면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냉장고는 김치 보관하는데 실험실 냉장고는 이런 거 넣어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실마다 진짜로 집에서 볼 수 있는 큰 냉장고 있죠. 아니면 큰 실험실은 식당용 냉장고 있죠. 그런 거 다 구비해 있어요. 식당용 냉장고. 근데 이제 보통 식당용 냉장고 열면 안에 고기 있는데 이 얘는 열면은 시약들 쫙 이렇게 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시약들이 쫙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폐 냉장 보관했다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의 산화 환원 반응의 당량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당량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산화제와 환원제와 산화제 사이에 이렇게 적정 반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점점점 똑똑똑똑 넣을수록 점점점 이제 당량점에 가까워지겠지. 이 당량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당량점에 가까워지기 당량점 직전에 녹말 지시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녹말 지시약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당량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둔 상태에서 야 이제 녹말 넣어. 그때 조금 넣고 조금 더 산화제 환원제 더 넣어서 그 다음 당량점에 가서 색변화를 딱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녹말 지시약이 다른 지시약하고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사용이 까다로워요. 저렇게 돼야 된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어. 내가 그걸 안 가져왔네. 이거 됐죠? 이 아이디어를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커피 한 잔 먹으러 갈까? 안 먹을 거죠? 녹차 먹어, 녹차 와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돼가지고.
녹차는 0칼로리. 0칼로리요? 응. 아니 녹차 아니 진짜 녹차 쳐봐. 녹차 열량 0칼로리. 녹차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녹차 먹는 거예요. 녹차 칼로리가 0칼로리라고요? 예. 대신 노폐물 배출 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녹차 달고 사는 거예요. 칼로리. 예, 녹차는 0칼로리예요. 맞죠? 녹차는 1칼로리라는데요? 없다고 제가 1칼로리는요. 쉬어도 그냥 숨 쉬면 없어지는 거예요. 숨 쉬면 1칼로리는 숨 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녹차가 노폐물 배출이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노폐물 배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폐물만 빼줘도 체중이 쫙 빠지거든.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녹차 다이어트 하는 녹차 넣어 다닌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진짜 성비. 오, 차를 마시는 편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녹차 먹으라고 내가 대신 따뜻한 거 먹어야 차가운 거 먹지 말고 네, 따뜻한 거, 겨울이니까 따뜻한 거 먹어야겠죠. 네, 갈 거예요? 갈게요. 그래. 녹차 먹으면 돼. 참네. 1칼로리래. 정말. 1칼로리. 자, 좋아. 피부에 좋대요. 아니, 그럼요. 녹차가 세상 좋은 건데.